도내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내 교통망 확충 사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삼척 포항 간 철도 건설 등 대부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도내에서도 500여 명이 참여할 전망이어서 관계기관이 비상진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대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수상 레포츠 센터가 들어서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다양한 레저기구가 운영되는데 과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두 달 가까이 두 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오늘도 21명이 나왔습니다. 원주에서는 확진자 가족 등이 감염되며 12명이 쏟아져 나왔고 최근 고등학교 발 확진자가 이어지는 화천에서도 3명이 발생했습니다. 동해는 2명, 강릉, 속초, 양양, 평창 등에서는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5,51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백신 1차 누적 접종률이 60.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도민은 94만 5천여 명, 백신 접종을 마친 도민은 54만 4천여 명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34.9%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도시별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은 강릉 61.4%와 34.5%, 춘천 57.8%와 32.8%, 원주 56.3%와 30.3%를 기록했습니다. 또 동해시는 62.2%와 36.9%, 속초시는 58.6%와 31.8%를 보였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천군으로 1차 접종률은 72.2%, 완료율은 45.6%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내 철도와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가 대거 반영됐습니다. 차질 없이 국비가 확보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삼척 포항 간 철도 건설 사업. 3조 4,109억 원을 들여 166.3km 구간의 단선 철도를 짓는 사업으로 현재 8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까지 2년이 남은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1,764억 원의 국비 반영이 확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23년도 예산안에도 잔여 국비가 차질 없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196억밖에 안 남습니다. 23년도에는 그럼 이게 마지막 연도에는 이제 이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동해선 전철화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2,294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동해에서 포항까지 172.8km에 걸쳐 전기열차가 다니기 위한 시설을 철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착공해 2023년 삼척 포항 철도 건설과 맞물려 완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600여억 원이며 2023년 436억 원의 국비까지 반영되면 사업비 투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도내 도로망 확충 사업에 필요한 국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국도 42호선 정선 인계와 동해 달방을 잇는 백봉령 구간 터널화 사업에 34억 원이 확보됐고 춘천과 남양주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신설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에도 2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수백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의 필수 유지시설을 제외한 500명의 노조원이 내일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강릉의료원 등 7개 병원에서 2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진단 대상 285개 대학 가운데 233개 대학을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했으며 이후 미선정 대학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최종 결과를 모레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대학별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에선 일반대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2곳, 전문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5곳이 미선정돼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에서 미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대학 혁신지원 사업비 등 연간 40에서 50억 원가량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원 동해안 최대 하천이자 연어의 고향인 양양 남대천에 생태관광을 위한 수상레포츠 센터가 들어서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천 주변 경관을 돌아보는 황포 돛배가 뜨고 카누와 보트 등의 레저기구도 운영되는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전대책 등이 세심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하천이자 연어의 고향인 양양 남대천. 남대천 하구를 중심으로 수상 레저 교육과 체험을 위한 수상 레포츠 센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력을 이용한 2층 규모 수상 구조물과 연결 부교, 계류장 등은 완성돼 1층에 매표소, 대기실 등을 갖추었고 2층에 카페와 전망데크 등 휴게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부대 시설인 샤워장, 주차장 등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전통 황토 돛배 형태로 제작된 섬들나루호도 센터에 배치됐습니다. 4.7톤 규모의 섬들나루호는 12인승 동력선으로 셋강형 수로 바깥쪽에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카누 등 개인형 체험기구는 새로 조성된 셋강형 수로 안쪽에서 운영됩니다. 양양 수상 레포츠 센터에는 황포돛배를 비롯해 카누와 보트 등 10종의 수상 레포츠 체험기구가 배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생태 환경으로 조성된 남대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9월에 운영자 선정 후 10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즐길 거리가 없는 강원도 동해안 하천에 처음 체험관광센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대천 하구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기구 배치, 안전한 시설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폭이 넓고 유속이 빠른 양양 남대천 하구는 지형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하는 무동력 레저기구와 동력기구 공간을 차별화해 분리하고 시설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등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안전요원과 그다음에 구조장비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시설 운영에 따른 수상 레저의 종류를 남대천 하구의 지리적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또 상대적으로 낮은 수상 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 관광객 대상 무료 체험 교육 등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학생 사망과 관련해 학교 폭력이 신고된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위기 학생에 대한 기능을 상실했다였습니다. 왜 끝내 이 학생을 지킬 수 없었는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6월입니다. 유가족은 도와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근거로 집단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의 부실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학교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교과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 2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 상담 및 관리가 어렵게 되어 위기 학생 1차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위클래스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또 학교 측이 학생이 숨지기 전 자해를 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기관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자해의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 위기관리위원회는 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만 들었다고 해서 부모한테 연락하지는 않아요. 살펴보는 거지, 아이를 더. 사고 당일 기숙사 사감이 숨진 학생에게 부여한 벌점 카드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기숙사 운영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장에게 중징계, 교사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하고 교감과 기숙사 부장에게는 경고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의 중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석 달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과 달리 집단 따돌림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진술에 근거해서 그 가해 정도나 가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술을 꺼려 하다 보니 입증하기가 어렵네요. 유가족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고성군이 남북 교류 협력 재개와 금강산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동해 북부선 철도와 연계한 광역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 평화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합니다. 용역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시 관광객의 고속도로 이용 최적화 방안, 교통 수요 예측, 비용과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년 예산에 10억 원 규모의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고성을 연결하는 동해 고속도로 가운데 속초까지는 고속도로로 연결됐거나 건설되고 있고 고성 구간만 유일하게 미착공 구간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삼척시가 세계 캠핑 카라바닝 대회 유치를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2024년 9월 맹방과 덕산해변에서 세계 캠핑 카라바닝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하고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삼척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MBC 3사가 공동 제작한 전쟁 여성을 기억하다 3부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과 춘천 MBC, 원주 MBC가 공동 제작한 전쟁 여성을 기억하다 3부작은 여성의 시각에서 6.25 한국전쟁사를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생존 여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참혹함과 전쟁 후 홀로 남겨진 여성들의 비참한 삶을 생생하게 전달해 수상작 5편 가운데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강원 영동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숨 3부작이 방영됩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은 지난 1년 동안 영동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가족과 목격자의 학살 관련 증언과 전문가의 고증 등을 통해 200여 건의 학살 피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내일과 9일, 16일 등 3주간에 걸쳐 밤 10시 30분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큐멘터리 숨 3부작은 남북 정부 모두 자국민을 학살한 사실, 영동 지역 학살 피해 가족의 증언, 아직도 학살 현장을 발굴하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 등을 차례로 방영합니다. 삼표시멘트와 쌍용 C&E가 광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조사 결과 두 업체가 상대 측 광업권이 설정된 석회석 광산을 서로 채굴한 사실을 파악하고 삼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광업법에는 채굴권 설정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릉시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설계안을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는 행정문화 체육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총 사업비 220억 원을 들여 2023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양양 제2그린 농공단지 분양이 100% 완료됐습니다. 양양군은 포월 농공단지 인근에 94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제2그린 농공단지 전체 18필지 가운데 마지막 한 필지를 최근 분양 계약해 100% 분양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2그린 농공단지는 친환경 농공단지로 식음료 12개 기업과 목재 금속 가공 4개 기업, 비금속 광물 제품 1개 기업, 전기장비 제조 1개 기업이 운영되며 14곳은 가동 중이고 4곳은 내년까지 공장을 준공해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가을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확대합니다. 동해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망상동과 이도동 등의 2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2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연말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속초 지역 단체 관광객 기준을 현행보다 50%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은 현재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관광객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에만 지원하는 것을 관광택시로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방원욱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관광시장이 침체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